문화환경위원회 소속 영양 출신 윤철남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353회 임시회 도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국내외 상황이 녹록치 않습니다. 최근 정치적 혼란과 불안정은 국내외적으로 심각한 경제적 파급 효과를 초래하고 우리의 일상생활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도민을 바라보며 도민을 위한 도정에 더 집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도정 현안에 대한 대안을 찾는 중요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며 도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농업 대전환과 고추농업 지원에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경상북도는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지속가능한 농업과 스마트 농업을 통해 농업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공동영농 사업 등이 정부 시책에 채택되는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스마트 농업 기술을 활용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러나 도내 시군별 대표하는 지역 특산물 생산에 있어 스마트 농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선제적 대응이 함께 추진되어야 하나 그 실상을 보면 스마트 농법과는 거리가 멀어 본 의원은 상당히 우려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국 고추 총생산량 68,074톤 중 27%인 18,379톤을 경북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환경의 불안정, 높아진 생산비 그리고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로 고추 농가들은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더구나 경북은 10헥타르당 고추 생산량이 252톤에 불과해 전북 282톤, 충남 266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으나 가장 큰 원인은 농업 방식의 차이에 있습니다. 2023년 기준 경북 고추 재배 면적 7,786헥타르 중 97.6%가 노지 재배입니다. 태풍, 폭염, 병충해 등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는 노지 재배는 시설 재배에 비해 생산량이 절반에 불과합니다. 고추 농업을 시설 농업 위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문제는 비용입니다. 현재 경상북도는 고추 농가에 대한 비가리막 설치를 지원하고 있을 뿐 이외의 다른 지원은 매우 미미합니다.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사업 중 경북의 비중은 5.5%로 2023년 15.9%보다 현저히 감소했고 이마저 계획 대비 지원 실적은 60.5%에 불과합니다.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5년간 건고추용 고추 재배를 목적이 제한이 되며 시설 면적 66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더욱이 기준 단가가 2023년 이후 제곱미터당 25,000원으로 동결되어 치솟는 건설비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별 농가별 기준 단가 차별 적용, 의무 재배 기간의 완화, 시설 면적의 탄력 조정 등 지원 방식을 유연하게 바꾸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단순한 비가림 시설만 지원할 것이 아니라 경북 농업 대전환 기조에 걸맞는 자동화 시설 및 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해야 합니다. 농업 대전환은 경북 농업의 큰 틀의 변화를 시키는 혁신입니다. 비단 이런 정책의 필요성은 고추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봉화의 수박, 성주의 참외, 고령의 딸기, 경북 농업을 대표하고 경쟁력을 갖춘 지역 농산물에도 적용되어야 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과도한 자부담과 제도적 제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추 농가를 위해 비가림 재배 시설 지원 정책이 맞춤형 지원 사업, 의무 재배 기간을 비롯한 규제 완화 등 경북도만의 차별화된 제도적 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농업 생산성 향상과 노동력 절감을 위해서 비가림 하우스 천정 개폐 시설 및 IoT를 활용한 스마트 농업 확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자동화 시설을 도입하는 농가의 기존 단가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 차원의 향후 계획은 무엇입니까? 셋째, 전국 1위의 고추 주산지로서 명성을 유지하기 위해 스마트 농법을 기반으로 하는 기술 지원, 마케팅, 홍보 등 다차원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경북도의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련하여 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는 산림 면적의 71%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강활한 산림은 단순한 자연 경관을 넘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건강증진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산림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 기조가 이전에는 보호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제는 생산성, 수익성, 경제성이라는 원칙으로 환경적 활용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상북도가 이러한 정책 기조에 발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봅니다. 특별히 산림자원이 풍부한 경북 북부권 시군들을 중심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웰니스 환경, 힐링 환경 조성과 관광객 유치 전략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난 수년간 소나무 재선청 확산으로 동해안 지역뿐만 아니라 도내 울릉을 제외한 전 시군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고 많은 인력과 예산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피해목 수종 전환 시 재선충에 취약한 해송이나 잣나무 등의 소나무류가 아닌 병충해 강하면서도 지역 특성에 맞고 경제적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수정을 조림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소나무 재선충 피해 지역에 도에서 잣나무 등 대체 수종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만 잣나무 해송과 같은 수종은 재선충병에 대해 감염 가능성을 가지는 수종이라서 예산 낭비는 물론 향후 피해를 더욱 키우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대체목 선정에 있어서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내 산림의 70%가 사유림이며 재선충 방제를 이유로 현장 파쇄 비용이 산지 가격보다가 더 높아 산주가 부담한 것은 매우 비현실적인 정책입니다. 수종 전환과 활용에 있어서 산주 및 지역 주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산림 산업의 활성화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경상북도의 역할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강원도 인제군의 원대리 자작나무 숲은 매년 40만 명이 찾는 대표적인 힐링 관광지로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경북도의 경우 2023년 산림청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100대 명품 숲 가운데 12개가 소재하고 있어 산림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자원은 전국 어느 지역보다 못지않게 훌륭합니다. 게다가 최근 산림을 활용한 관광상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난해 문화관광체육국도 보조 지급 총액을 보면 영양군은 약 1%, 봉화, 청송을 합쳐도 4%에 미치지 못할 만큼 도 차원의 관광자원은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북부권 산림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경상북도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면적의 80%가 산림인 영양군의 경우 인구 15,000여 명의 소멸 위기에 놓인 기초지자체로서 산림자원은 지역 소멸을 막는 핵심 자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양군에서도 사활을 걸고 국립 자작누리 치유의 숲 조성과 자작누리 산촌 명품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비 확보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그 성과는 미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차원의 국비 확보 노력과 지원을 위한 대책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상북도 영양군 도로 인프라 확충에 관련하여 도지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자료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국민들이 그렇게 실망감을 갖고 계시는데 하나라도 할 수 있으면 현장을 보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도의원님들도 양해 좀 해주시겠죠. 영양에 다음은 1km라도 4차선 하나 만들어주자.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말 저도 답답합니다. 그 현장을 보니까 몇 년 전 지사님께서는 영양군의 도로 인프라 확충에 대해 깊이 공감하시고 그 해결 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영양군 관문도로 4차선 해결을 위한 선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으나 분실이 되었는지 배달 사고가 났는지 아직도 도착하지 않아 본의원이 다시 찾으러 왔습니다. 지사님, 영양군은 전국에서 가장 교통 인프라가 취약한 교통오지로 지역의 도로 인프라 확충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영양군의 존립과 직결된 주요 사안입니다. 먼저 영양군은 남북구축도로 고속도로 건설이 절실히 필요한 지역으로 이는 지사님께서 지난해 이 프로젝트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또한 영양군은 국도와 지방도 모두 4차선 도로조차 없는 육지의 섬으로 불릴 만큼 교통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특히 응급환자나 출산을 위해 안동 등 인근 지역 병원을 찾는 주민들은 단순히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까지 위협받는 절체절명의 상황에 직면한 것입니다. 그럼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경상북도는 영천에서 양구까지의 남북구축고속도로 조기 건설에 대해 매우 소극적인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경북과 강원 총 10개 시장과 군수로 이루어진 남북구축고속도로 추진협의회는 국토부 장관과 관계자와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고속도로 조기 건설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고 강원특별도지사 또한 국토부 방문을 건의하는 등 조기 건설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사님, 경상북도에서도 남북구축고속도로 건설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 주셔야 되는 건 아니지요. 올해 수립되는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의 중점 사업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영양군은 국도 및 지방도 4차선 확충에 대한 결과물이나 사업 계획들이 전무합니다. 특히 지사님께서 약속하셨던 영양읍 현리에서 서부리 일원까지 970m의 영양 관문도로 4차선 건설 공사는 현재까지도 진전이 없습니다. 지사님께서 영양군 현장을 직접 방문하신 이후 영양군의 국도 및 지방도 4차선 확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양관문도로 건설 공사를 포함한 영양군의 국도와 지방도 4차선 확충에 대한 경상북도의 향후 대책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현재 도에서 진행 중인 사업인 청송영양간 도로건설공사에 1단계 공사가 완료 후 답곡리 이론까지 이어지는 남은 2.6km의 2단계 구간에 대한 공사가 전혀 진전이 없습니다. 현재 2단계에 대한 실시 설계 용역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성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경상북도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 특례 발굴을 통한 교육 경쟁력 제고와 관련하여 교육감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은 미래사회의 인재 양성 과정으로 흔히 백년지 대계라고 합니다. 이에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서 교육 공동체의 혼돈을 최소화하고 능동적 대응을 통한 교육 전반의 안정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상 초유의 저출생으로 인한 학령 인구 감소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물론 도심과 농어촌의 교육의 양극화도 나날이 극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해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2024년도 신입생이 한 명도 없는 초등학교는 전국 157개 교 중 경북이 27개 교로 17개 시도 중 경북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올해는 도내 초등학교 42개 교와 중학교 3개 교 등 무려 45개 교에 달하는 학교가 신입생이 없어 입학식을 치르지 못했습니다.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따른 경북 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노력이 절실하다고 봅니다. 특히 경북 도내 각 시군의 교육 특례 발굴을 통해 교육 경쟁력 제고와 학교 자체적으로 특성을 갖도록 하고 교육 복지의 선택의 폭을 넓혀 학령 인구의 감소의 극복과 지방 소멸의 가속화를 막아야 할 것입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지난 1월 협약형 특성화고와 관련하여 지역을 떠나지 않고도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학생들이 취업해서 정주에서 연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시면서 특성화고를 통한 지역 완결형 인재 육성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인구 소멸을 넘어 지역의 존립이 위태로운 영양군에 교육감님께서는 대체 어떠한 노력을 하셨는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양군 수비면에 위치한 수비고등학교의 경우 2024년 기준 전교생 21명에 학급 평균 학생 수는 7명, 수업교원 1인당 학생 수는 2.3명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반면 영양군에는 국립멸종위기종보건센터가 있고 수비면 일대는 전국 최대의 자작나무 숲과 늪반딧불이 서식지가 있으며 2025년 아시아 최초로 국제밤하늘 보호공원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천혜의 청정한 자연환경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미래사회의 생태환경과 산림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면서 기존의 1차 산업을 뛰어넘는 미래형 생태환경 및 산림산업에 대한 진로 개발과 직업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는 7개의 마이스터고와 48개의 특성화고 등 총 55개의 다양한 계열의 특성화 고등학교가 있지만 생태환경 및 산림 계열의 특성화고는 봉화의 산림과학고 단 한 개교에 불과합니다. 발빠른 대응을 통해 폐교 위기에 놓인 학교를 살리고 동네 생태환경 및 산림 산업에 대한 우수한 영재를 양성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영양군의 생태환경 및 산림 계열의 차별화된 특성화고를 추가로 지정하여 학교 소멸과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이 가진 우수한 자원을 적극 활용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교육감님의 견해와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이철우 도시단님과 임종식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모두의 노력과 헌신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도민들에게 내일을 선물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힘을 합쳐 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나가길 진심으로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도의회 농업대전환특위 부위원장이고 운영위원회 문화환경위원회 예결위원회 특위위원으로 많은 정책적 제안을 주시고 또 한부모 가정의 보건 의료 지원 강화와 출산 장려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앞장서 계십니다. 오늘 저 말씀 주시는 거에 영양에 계시면서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 생각이 드네요. 그래 머리가 다 쉬었네 보니까요. 우선 영양에 도로 4차선 도로가 1cm도 없다. 우리나라 이런 지역이 있느냐. 그때 제가 무조건 우리 도비로 만들어 드리겠다. 그래서 군청 앞에 현장에 가서 제가 기공식도 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걸 안 만들어졌다 하길래 담당 국장 보고 왜 안 만들었나 하니까 땅 사고 뭐 한다고 시간이 많이 걸렸고 지금 설계 다 했다니까 곧 이제 시작할 것 같습니다. 700m 만드는데 돈이 한 280억, 300억 가까이 드니까 도의 그 도로 건설하는 순수한 도비만 하면은 울릉도를 우리가 관리해 주다 보면은 나머지 도로에 돌아가는 돈이 얼마 없습니다. 그 300억 띄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게 그래서 제가 아까 마스크 끼고 다른 도의원님들께서 양해를 좀 해 주시라 그래 이야기한 것 같은데 곧 시작할 것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먼저 소나무 재성청 피해 대체 수종 전환 산림 자원화 북부권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좋은 말씀이고 저는 우리나라가 70%가 산이었거든요. 우리 어릴 때 공부할 때 70% 산인데 산에 뭐 굴도 뚫고 또 바다도 메우고 이러다 보니까 산이 지금 62% 됐습니다. 비율이 땅이 좀 늘어났죠. 그러게 또 산 개발도 좀 해가 쓰고 62% 됐는데 우리 경북은 71%입니다. 봉화는 84%고 영양은 80% 산입니다. 그런데 80% 산을 두고 산은 전혀 손을 못 대게 돼가 있어요 지금. 아까 수종 이야기하는데 수종도 우리 경북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산림청에서 정해주는 거 합니다. 딱 정해놨습니다. 뭐뭐 심어라. 아까 이야기한 것 중에 잣나무하고 병충해 많이 소나무 잣나무 이야기했잖아요. 재선충에 있는 데는 그걸 못 심게 돼가 있습니다. 그럼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우리는 낙엽성 잣나무 심어라. 강원도 경북은. 경기 충남은 낙엽성 소나무 참나무 백합나무 심어라. 이렇게 정해져 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에서 정해놨는 걸 바꾸려면 또 신고해야 됩니다. 산주가 나는 그거 못 심겠다 하면 우리는 편백, 백합, 삼뻗, 자작나무 이런 것 중에 골라 심어라. 그러니까 산을 바라만 보는 거예요. 바라만 보는. 그래서 제가 산림청 특강을 했는데 산림청 가서 야, 산 우리 문중산 있잖아요. 저도 문중산이 있는데 우리 뒷산 가면 문중산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의 제기 안 합니다. 이게 돈이 되는 것 같으면 난리 날 겁니다. 문중산이 문중간에 난투극이 벌어지도록 해라. 그래야 나라가 살아난다. 아니 문중산이 돈이 수백억 됐다. 그럼 왜 나한테 돈 안 주느냐 이게. 그런데 문중산 때문에 이거 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짐덩거리 지금은. 그래서 돈 되는 산으로 하자 이래서 산림자원국을 만들었습니다. 산림자원국. 그래서 아까 말씀하시는 구절구절이 제가 평소에 느끼는 거 말씀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아까 다 그거는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제가 낱낱이 그 의원님 말씀하신 걸 다 실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리는 영양봉화 청송 봉화 영양 청송 BYC 보배가 될 겁니다. 앞으로. 보배가 될. 자작나무 숲 제가 몇 번 갔습니다. 사람이 많이 늘었잖아요 지금. 1년에 약 10만 명 가까이 올 정도 늘었는데 먹을 게 없다 이게 앞에 가니까. 잘 데도 없고.
아니, 가긴 갔는데 나무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사진 찍고. 그래서 영양에서 뭐 커피숍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건 또 잘 되라고 장사. 그래서 제가 봉화에 백두대간 수목원 만들어 놨는데 보고 가는 거예요. 그거 잘 데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개인벽을 하라 하니까 돈이 안 된다. 이게. 그래서 우리 관광공사 보고 자작나무 숲, 청송의 어떤 뭐 주황산, 그다음 백두대간 수목원. 그런데 돈이 되는 장사가 되도록 우리 일단은 지원해 주자. 농사 짓는 데 지원을 많이 해 주잖아요. 아까 뭐 보험도 덜어달라 뭐도 덜어달라 하는데 산에도 그런 걸 지원해서 장사가 되도록 하고 관광객이 오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많이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이 너무 좋은 말씀을 드려서 영양의 국제 밤하늘 보호공원, 별의별 이야기 영양 이런 사업들 이 돈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1시군 1호텔 특색인 호텔 꼭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작나무 숲에 제가 영양군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 새들 집 지나는 게 있잖아요. 새 집 지났듯이 새가 꼭대기 올라가서 집 지나가 살듯이 그런 집을 지어서 사람들이 숙박으로 쓸 수 있도록 해봐라. 곧 시작할 겁니다. 아이디어를 주고 어떻게 보면 자작나무 숲 속에 들어가서 새집 지듯이 올라가서 자면은 밤안에 별도 보면서 자고 그 위에 유리로 천장 만들면 되거든요. 요새 보온시설 잘 할 수 있습니다. 눈 오는 날 새집처럼 올라가 자는데 눈이 펄펄 내려보세요. 환상의 영양 자작나무 숲이 될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고 주황산에 그렇게 아름다운데 호텔 하나 못 짓게 해놨는데 그런 걸 왜 그렇게 막고 있느냐 이게. 그 알프스 산에 가보면은 산 꼭대기에 호텔 다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제도를 요청하려고 대구 경북 통합할 때 그런 거는 우리한테 달라. 그 조항조항이 다 넣어놨습니다. 그걸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가 자작나무 숲에 봉화의 어떤 숲, 그 다음에 뭐 다 안동이고 다 산이 다 가지고 있잖아요. 산에 관광객이 넘쳐나도록 또 산 자체가 돈이 되도록. 아까 임기진 의원께서 산이 우리가 돈이 안 된다 하는데 그거는 다른 데는 산이 임가 그 계산한 거는 부업까지 다 넣어가 그런 거예요. 우리는 농업 자체만 소득을 하면 우리가 압도적 1등입니다. 경북이 농업 소득이. 그런데 부업을 넣어 하면은 농가 소득에 경기도는 부업이 많습니다. 그렇게 가들한테 지는 거예요 우리가. 순수한 임가공 농업 농가의 순수한 농업 소득을 하면 2등보다도 우리가 1,000만 원 가까이 많습니다. 1,000만 원 가까이 2등보다도. 우리가 월등히 높은데 농가 소득을 따지니까 우리가 지는 거예요. 왜? 부업이 없으니까. 순수한 농업이고 순수한 임업이다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밖에 가서 알바해가 벌어온 돈을 그거 다 보탭니다. 알바해가 벌어온 돈을.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 도의 의원님들께서 우리는 잘못한다 이래 자꾸 이야기할 게 아니고 왜 이래 됐느냐 분석해서 야 우리는 농사 짓고 임업하는 건 잘하는데 옆에 가서 공장에 가서 돈벌이 하는 부업하는 알바가 좀 적구나. 그런 차이예요. 그래서 도로 충분히 말씀 왔는데 도로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 국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다니까 설명을 들으시고 고추농업 이거 정말 대전환 하고 싶습니다. 왜? 아까 딸기도 이야기했고 뭐 다 이야기했고 참외도 이야기했는데 그 대전환 하면은 돈 됩니다. 네덜란드 농업 가보니까 우리하고 차이가 됩니다. 그 사람들은 1가구에 32헥타를 짓습니다. 32헥타 10만 평입니다. 우리는 1.5헥타 들어갑니다. 4,000평 들어갑니다. 4,500평. 4,500평 지어가지고 어떻게 소득이 올라오느냐. 우리가 그런 전반적인 기본 바탕을 바꿔야 됩니다. 농업 기본 바탕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서 가자. 그래서 제가 앞서가는 농업을 만들고 앞서가는 살림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던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것은 담당 국장이 더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의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식 교육관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